그러다 보면 무슨 음모론 같은데 빠지거나 이상한 유튜브 채널 들어가서 하루에 몇 시간씩 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빅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과학기술을 접하기도 하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새로운 사상을 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것들을 접할 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 합니다. 저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만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최신 정보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상식 같은 경우는 20년 전에 나왔던 상식보다는 최근에 나온 상식이 더 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과학기술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가끔 헌책방 같은 데서 옛날 책을 볼 때가 있는데 DNA 분석 기술이 나온 이후로 생물의 분류 체계가 완전히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정보보다는 최신 정보에 가중치를 두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일이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최신 정보에 가중치를 둘 때는 두 가지 부분에서 조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정보의 최신성 이외의 다른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있을 때 그 정보가 최신 정보냐 아니냐에만 꽂히게 되면 거기에 너무 큰 가중치를 두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최신 정보라고 해도 신뢰도가 낮은 경우가 있고 오래된 정보라고 해도 신뢰도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신 정보라면서 나오는 내용들 중에 반짝 인기를 끌다가 그대로 반박당하고 없어져 버리는 것들도 많습니다. 저는 의료인이고 의료의 경우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일단 우리가 환자를 볼 때는 교과서를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교과서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아주 옛날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최신 정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교과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오랜 검증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이나 치의학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은 전국에 있는 해당 분야의 거의 모든 권위자들이 교차 검증하고 인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오래된 내용이지만 신뢰성이 아주 높은 내용입니다. 반면에 그 교과서 내용에 반박하는 논문이 하나 나왔다. 그러면 그건 최신 내용이기는 하지만 교과서보다는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과서를 반박하는 논문들은 매년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교과서 내용이 크게 바뀌거나 학계 정설이 흔들리는 일은 정말 드물게만 일어날 뿐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최신 정보라고 나오는 내용 중에 살아남은 것들만 고전에 편입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을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을까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공영방송의 오전 정보 프로그램 같은 곳에서 많이 보이던 일이고 요즘은 홈쇼핑이나 다른 방송들 심지어 유튜브 같은 곳에서도 많이 보이는 일입니다. 교수님이나 의사나 치과의사나 한의사 같은 사람이 나와서 최신 정보 같은 것을 소개하면 사람들끼리 뭐가 좋다더라 하면서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리고 떡밥이 식고 나면 에이 사실은 그거 아니래. 그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아니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자꾸 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정을 따져보면 해당 분야의 내용은 애초에 바뀐 적이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만 예전에 개구충제를 암치료에 쓰는 문제 같은 경우가 적절한 예가 될 겁니다. 의료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처음부터 이야기했고 그 뒤로도 입장이 바뀐 적이 없는데 비전문가들끼리 최신 지식이라고 설치다가 나중에 아니라고 밝혀지면 자기들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중심을 지키고 있던 의학이나 과학을 까는 겁니다. 새로운 정보가 나왔을 때 해당 분야의 진짜 전문가들은 애초에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는데 비전문가들끼리 새로운 정보를 맹신하다가 나중에 아니라는 게 밝혀지고 실망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대중들 같은 경우는 그런 훈련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최신 정보에 더 가중치를 두고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겁니다. 내가 평소에 알던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을 때 실제로 쓸모있는 새로운 정보일 가능성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볼 것은 내가 최근에 받아들였다고 해서 최신 정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어쩔 수 없는 특성입니다. 내면의 수양을 쌓아서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최신 정보가 오래된 정보보다 실제로 더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최신 정보라는 것을 볼 때 이 정보가 언제 만들어진 정보인지까지 확인하면서 보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 정보가 최신 정보라고 판단을 하게 될까요? 내가 이 정보를 받아들인 시점 기준으로 그 정보를 최신 정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건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오래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정보를 나중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 정보가 최신 정보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의학 정보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옛날에 소련에서 무슨 실험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더라 이런 경우는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속 연구가 불가능해서 후속 연구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그
이후에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진 후 그것들을 종합해서 내린 최종 결론이 지금 여러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의학 및 과학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걸 처음부터 알고 있던 상황에서 우연히 무슨 소련 실험에 대한 정보를 봤다. 그러면 거기에 가중치를 두게 되는 겁니다. 머리로는 최신 정보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사고회로는 마치 그게 최신 정보인 것처럼 가중치를 둬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음모론 같은 데 빠지거나 이상한 유튜브 채널 들어가서 하루에 몇 시간씩 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정보를 받아들일 때 나도 모르게 최신 정보에 가중치를 둔다는 점을 미리 생각하고 정보를 접해서 그런 실수를 방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원래 알고 있던 내용과 다른 정보를 접하게 되면 순진하게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의심을 먼저 해보고 그 정보에 대한 검증이나 반박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